중동 전쟁이 5주차에 접어들면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짓눌러 왔는데요.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이번 연설에는 그간의 전쟁 성과와 함께 2, 3주 내 철군이라는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새 정권이 휴전을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새 정권은 강경파 군부와 달리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사 출신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전쟁 종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가 이 같은 합의에 동의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는 내리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이란 모두 종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란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일단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 시장은 더 초점을 뒀고요. 여기에 밤사이 이란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대립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종전에 대한 구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가 0.48%, S&P 500 지수가 0.72%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급등했습니다. M7 기업도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급락했던 메모리 반도체주들은 이번 터보 콘텐 쇼크 우려가 과장됐다는 분석들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주를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알파벳도 오늘 3% 가까이 급등했는데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가 2.56% 뛰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이 3월 들어서 급증했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이는 유럽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고유가로 내연기관차의 유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브로드컴과 메타도 모두 1%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545만 배럴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90만 배럴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미국은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WTI는 2.44%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도 $100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진정되면서 금리와 달러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서 금값이 연말까지 다시 $5,4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이란 리스크에도 미국 경제는 크게 둔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3월 민간 고용은 6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월 수치도 6만 6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전반적인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도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제조업 PMI는 52.7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특히 제조업 부문 가동률이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제조업 가격 지수가 78.3으로 7.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BMO 캐피털 마켓츠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단기적으로 투입제와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발생하기 전 미국의 소매 판매는 견조한 증가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0.6% 증가하면서 전월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실제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통제그룹 소매 판매도 0.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연초 소득세 환급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를 보고 트레이드 스테이션은 이번 수치는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반영된 3월에도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됐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준위원들은 이번 전쟁의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모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금리를 어느 방향으로든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역시 어떤 방향으로든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급등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간밤 강한 경제지표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이란 전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연설을 통해서 그는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이란에서 이룬 성과와 또 철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당국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피드백을 거쳐 향후 판매 주식 규모와 희망 공모가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상장 시점은 예고됐던 대로 머스크의 생일과 같은 달인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으로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 2,600조 원을 목표로 하면서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앞선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의 2배를 훌쩍 넘기는 수치고요. 상장과 동시에 단숨에 글로벌 시총 톱10에 진입할 걸로 보입니다. 거대한 통풍의 영향을 받아 국내외 우주항공 관련주도 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수혜주를 찾기 위한 시장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오픈 AI가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것보다 늘어난 1,220억 달러, 우리 돈 180조 원을 확보했고요. 기업 가치는 8,25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선 처음으로 은행을 통한 개인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ETF에도 편입될 예정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기업 공개를 앞두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묘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투자 유치에도 마냥 웃지만은 못할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요 거점 중 하나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주기까지 했고 유치한 투자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도 문제로 꼽히고 있고요.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경쟁사인 엔스로피까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 고민은 여전합니다. 인텔이 물 들어올 때 맞춰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폴로에 매각했던 아일랜드 팹의 합작법인 지분을 2년 만에 다시 사들였는데요. 시장 트렌드가 추론으로 넘어가는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CPU 중심으로 새롭게 짜는 모습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두고 고강도 구조 조정을 거친 인텔의 부활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든든한 백을 얻은 데 이어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반전에 성공했고 이제 AI 열풍이 GPU가 독주하던 모델 경쟁에서 CPU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에이전트 경쟁으로 넘어가자 전통 명가인 인텔의 사업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덕분에 인텔의 주가는 수요일장 9% 가까이 뛰었고요. 올 들어서만 30% 넘게 오를 만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주도권 다툼이 2라운드로 돌입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당국으로부터 먹는 비만약 파운다이오 승인을 받았는데요. 압도적인 편의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쟁 제품인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는 복용 전후로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반면에 릴리의 파운다이오는 이런 제한이 거의 없는데요. 효능은 조금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라면서 월간의 릴리의 올해 매출이 28억 달러까지 뛸 걸로 내다볼 만큼 릴리의 참전으로 글로벌 비만약 시장 수용도가 급격히 재편된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도 하나 살펴보죠.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으면서 주요 제조사들의 1분기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먼저 마트 형격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안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판매량은 각각 9% 넘게 떨어졌습니다. 혼다 역시도 5% 감소했고 토요타는 보합권에서 선방에 간신히 자존심을 지켰는데요. 반면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증가 힘입어 홀로 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조사 측은 해당 기간 소비 지출이 강화되고 수요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중동 전쟁으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말하면서 갤런당 $4를 넘긴 휘발유 값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고요. 고유가에 빛을 보나 싶던 전기차들 역시도 이 트럼프의 유턴 정책에 울상지으면서 시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글로벌 M&A 시장은 뜨겁습니다. 올 1분기 전체 거래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로 거래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몸집은 더 커졌고요.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22건이나 돼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AI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인데 이 밖에 관세 대응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한 M&A도 이어지면서 월가는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완화된다면 지난해 하반기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국내 주가지수 반등에 힘입어 증권주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간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이란 측에서도 유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팽팽하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 이어 국내 증시도 어제 상승하면서 오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승했던 업종 중 시장과 함께 살아난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이 어제 16%대 상승하면서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폭 보여줬고요. 한국금융지주도 10%대, 하나투자증권도 9.6%대 올랐으며 DB증권까지 8%대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 증가 전망에 방산주도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전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인식된 만큼 이 지역의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방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어제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LRG 넥스원의 경우 상한가로 마무리되면서 주당 79만 4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 한국항공운주도 14%대, 한화시스템도 12.88% 올랐으며 현대로템까지 11%대 강세 보였습니다. 두산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앞서 공시한 2026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살펴보면 두산은 회사 보유 자사주 중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자녀 지분 전체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두산은 2026년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서 2025년 연결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대감에 두산 주가가 급등했는데 두산그룹주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이 8.67%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도 8.5% 올랐으며 두산 테스나까지 1.58% 오르는 등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로봇 사업에 대한 여의도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LG전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DS투자증권은 2027년 액추에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용과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동시에 커질 전망이라며 센서와 제어 기술에 대한 설계 경험도 풍부해 향후 액추에이터가 필요한 고객사 대상으로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 말씀드렸던 LG전자를 포함한 올랐던 종목들 LG이노텍이 16%대 급등하면서 주당 34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 이 밖에 한라캐스트도 15%대, 로보티즈도 10%대 올랐으며 말씀드린 LG전자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4월 봄이 오나 봅니다. 국내 증시가 4월의 첫 거래일 급반등에 성공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8.4% 상승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종전 랠리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관건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이 10시를 기점으로 시장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가 무려 8.4%, 코스닥이 6.1% 급등했습니다. 양시장 장중에 올해 들어서 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 힘입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금리와 환율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강한 사자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4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6,300억 원 가까이 팔아냈는데 다만 계속 이어지던 대규모 매도 랠리는 진정되는 분위기였고요. 개인들은 3조 8천억 원 가까운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4,400억 원, 기관이 4,6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9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3월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선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2001년, 2008년 이후 월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터라 저가 매수세도 강하게 붙었는데요. 삼성전자가 13.4% 올라 종가 18만 9,600원, SK하이닉스가 11% 가까이 오르면서 89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모두 오르고 있는 가운데 3턴당 대양만 10% 넘게 급락하면서 시총 1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증발한 시총만 무려 10조 원에 달했고요. 기술 수출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고 또 비만약 임상 데이터가 비공개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 각각 7%, 5% 강세 보이면서 시총 1,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섹터 강세 속에 리노공업은 11% 급등하며 시총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8원 80전 급락하며 1,501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함께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금리 안정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환율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1,510원대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여교환율은 1,513원을 기록했는데요. 환율 상승 출발할 텐데 이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의 흐름 주목됩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이 급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야기했죠. SK하이닉스는 89만 3천 원까지 회복된 상태인데 증권가에서 160만 닉스를 전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60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47%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도 232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ADR 상장 기대감과 고객사 장기 공급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는 만큼 올해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3월 반도체 수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반도체 수출 슈퍼사이클은 이전 사이클과 달리 차별화될 정도로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 계속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3월 CPI가 발표되고요. 밤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2월의 무역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통신장비 관련주 강세가 또 한 번 이어졌고요. 장중에 조정받았던 알루미늄 관련주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전쟁 마무리 기대감이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 프리마켓 분위기 또 한 번 좋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2.5% 강세로 19만 4,400원. SK하이닉스는 3.4% 오름세입니다. 92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7% 오름세로 50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3% 강세 보여주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9%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58만 6천 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2% 뛰면서 현재 거래가 138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현재 나란히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9% 강세로 15만 1,900원, 에코프로빔이 0.5%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0만 3천 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3% 오르면서 거래가 36만 4,500원입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7%가량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79만 6천 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5.2% 강세로 59만 원, ABL 바이오도 0.7%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8만 1,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10시부터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이란 전쟁 이후 트럼프 대통령 처음으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는데 네. 글쎄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리 짐작하기는 좀 그렇죠. 워낙 근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제 왔다 갔다 입장이 하니까.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말이 워낙에 같은 자리에서 하는 말도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네네. 강성 발언과 또 이렇게 그렇죠. 유연한 발언들이 막 섞여 있으니 글쎄 그걸 관해서 이것저것 뭐 분석도 하고 예상도 합니다만 오늘 뭐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들 그냥 짐작일 뿐이니까. 그렇죠. 짐작이고. 정민행크는 어떤 발언을 기대하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혹시나 기대한다면은. 기대하는 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셔. 그래서 정민행크가 럼프 오빠 오늘 이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무슨 아, 얘기? 성이 트고 이름이 럼프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란 그냥 대충 마무리하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은 좀 확실하게 뭘 어떻게 좀 결말을 내세요 하겠어요? 둘 중에 하라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오늘 뭐 김민수 대표 나오시는데 이란 문제는 묻지 맙시다. 잘 모르실 것 같아. 제 짐작이. 아니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주가 물어봐야죠. 오늘 삼천당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부터 물어봐야지. 네. 아니 저희가 또 투자 관점에서는 또 변수는 봐야죠. 아 그래요? 네, 저희 뭐 단타 매매 아니잖아요. 네. 예. 자 오늘 함께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예, 오늘은 뭐 좀 시간 넉넉하게 해서 증시 타임으로 모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어제 뉴욕 어땠어요? 어제 우리 뭐 8%나 올라가면서 일국의 지수가 하루에 막 어쨌거나 제 기억에 한 달 전쯤이었던 한 달 좀 더 됐나? 저하고 다른 데서 방송하면서 김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살 종목이 잘 안 보여요 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며칠 더 갔어요. 며칠 더 갔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3월에 힘든 장이 시작됐고 역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3월 내내 우리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장세를 보이다가 또 4월 접어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됐고 오늘도 뭐 풀이장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떻게 살 종목들이 좀 눈에 막 들어오세요? 살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요. 아, 또 그래요? 반대로요. 어, 그냥 그 상대적인 차이겠죠. 상대적인 차이. 보통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격을 올려가면서 쭉 이어지게 되면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비싼 가격을 주고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 그럴 가능성들이 점점 희박하게 되면 살 종목이 안 보인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지금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고 일단 저희가 심리가 지금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예. 한마디에 예. 그다음에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할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네, 내가 나는 이렇게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 자랑 좀 하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데 좀 봐줘라라는 얘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대내적인 차원들의 얘기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뭐 금방 끝낼 거야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겠지만은 네.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얘기는 뭐 이제 그걸로 변동성이 커진다. 물론 커지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그보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떤 줄기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6,000대 있던 지수보다 예. 5,000대 초반에 있게 되면은 솔직히 해볼 만한 플레이가 더 많고요. 예. 게다가 또 어제도 뭐 지수가 8% 올랐는데 주역들이 딱 그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나머지들은 섹터나 종목들은 이제 막 움직여 봐라고 하는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 안정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섹터와 종목들이 확산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린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한다라고 보시는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그냥 한국의 펀드멘탈이나 아니면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저희의 마음이죠. 더 빠질 것 같으면 그냥 넥스트레이드도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있고 좀 끝났습니다. 좀 약간 좀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서 쫓아가서 살려고 하고 있고 예. 이런 갈대 같은 마음이 더 지금 봄인데 왜 갈대로 가야 됩니까? 지금 약간 중심을 더 잡아가는 게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속내나 한번 짐작해 보신다면은 이 친구들 그렇게 팔아제꼈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매수로 돌면 좀 뻘쭘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낮은 가격에 그들도 뭐 태세 전환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좀 그렇죠. 그 고점에서 그렇게 팔아놓고 네. 여기서 이제 네. 다시 사느냐라고 하는데 좀 내가 뭐가 격이 안 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증권 바닥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면 사야죠. 예. 근데 지금 기조는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예.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 쪽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만, 한국 다 팔았습니다. 네. 또 대만은 저희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도 생각하는 게 이거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장기로 갔었을 때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IT 환경과 또 AI, KPX 투자가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쪽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파생 상품까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네. 뭐 외국인들이 또 파생과 같이 연결해서 강하게 압박을 누른다라고 예.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심리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그럼 왜 안 사? 이 정도쯤 됐는데 근데 그거는 그들의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지령을 받아야겠죠. 이제 아시아 시장 위험 끝났으니까 다시 사라는 쪽들이 언제가 들어오느냐인데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환율도 다 따로 있겠지만은 네. 지금 환율이 1,510원대, 1,500원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 물론 그들이 원화를 보겠습니까? 달러를 보겠죠. 근데 달러가 99대 중반대 정도에서 위치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일단 다 끝났으니까 사라고 아직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아직 관망은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는 먼저 우리 체력은 이게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먼저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심리는 벌써 이제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아직 동참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리스크가 더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러가 한 99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한 1,490원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간부터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게 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가가 좀 궁금하다 보니까 왜냐면 네. 좀 오늘 또 나온 수치 보니까 3월 소비자 물가
2.2% 상승 이제 우리나라. 네. 이게 석유류가 아무래도 9.9% 급등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증시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인데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해서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저희가 이제 소장님이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이게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다. 이거 이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재개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정밀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네. 대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산유국이다 보니까 네. 사실 아시아나 우리나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혁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요? 이혁수. 누군데요? 이혁수 선생님이라고 요즘에 뜨시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이분들이 거기가 제일 큰 관건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일단 지금 대통령은 그래도 일단 좀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화해 제스처 아니면 또 약간 좀 종전 쪽을 간다고 하더라도 제일 강경한 쪽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딱 틀어잡고 있는 쪽들은 종교와 함께 똘똘 뭉친 이란 혁명 수비대 이혁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오냐에 따라서는 아직은 그들의 의도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힘이 있겠느냐 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를 통해서 그들까지 인정하고 봉쇄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전쟁의 핵심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독을 타격을 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중동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거 말고 우리 거 봐줘. 네. 우리 준비 다 돼 있어라고 하는 에너지 패권들을 중동에서 살짝 옮겨가는 현상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이제 셀프 종전하고 딱 빠져도 거기는 아직 복잡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관심이 다 이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뭐 카타르에서 LNG 이제 그거 말고 미국산 LNG 메이드 인 USA 이거 팔려고 시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약간 결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으로는 호르무즈 해협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군대에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보내줬어?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국도 섭섭하다 얘기 아침에 나오기 아침에 시작하더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그 얘기를 하더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섭섭한 거 다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격들은 뛰어 있는데 이 뛴 가격 가지고 우리 거 사가야지라고 이제 약간 카드들이 나올 수 있게 되면 네. 이제 거기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안 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걸 또 근데 자국에서는 이제 끌어올려서 생산과 수출을 같이 이끌어내게 되면 에너지 쪽들의 이제 무기 중심은 미국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지형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너무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풀리기를 기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는 이제 에너지 그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유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었는데 네, 그럼 이거는 분명 트럼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간을 얼만큼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 예. 세팅을 고점에서 이렇게 세팅을 잘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점점 빠지게 되면은 예. 그거 봐라 이제 내가 물가 잡았지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리는 이제 중독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다 이제 라인들이 바뀌어 있다. 그럼 이제 내가 챙긴다라는 쪽들이 미국이 노리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감수해라라고 하는 표현들 그 컬렉트럴 데미지라고 감수해라라고 하는 쪽들로 나오다가 어차피 중간 선거 가까이 가서는 안전 가격들과 이제 쭉 떨어지는 모습들이 본다. 그러면 거기다 또 금리나 한두 번 해놓고 하게 되면 아주 해피한 증권 설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쪽이 트럼프 빙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빙의. 네, 예. 그래요. 저거 이혁수 멘트는 어떻게 준비된 멘트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떠오신 거예요? 이혁수. MG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예. 네, 줄임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요즘 많이 뜨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못 받아준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저게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의 스타일인데 저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이 심각하게 돈 태운 이 심각한 상황에 저런 식으로 하느냐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핵심도 짚으셨네요. 맞아요. 제가 봐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보다는 그쪽이 관건인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란 내 리더십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누가 진짜 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가. 어제만 해도 이란 외무부는
협상 요청한 적도 없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보자. 지금 그래요. 최대한 뭐 직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5천 밑으로는 이제 안 간다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모른답니까? 김 대표 보시기에는. 이번에 일단 지난주부터 네. 주가 쭉 빠지면서 계속 이제 저는 나름대로 현금 준비한 거를 예. 사다가 마지막은 네. 한 4,800선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 한번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게 되면 네. 매도 네. 클라이막스가 그 정도쯤 나오지 않을까 예. 싶어서 준비했더니 시장은 그렇죠. 거기까지는 어. 너무 생각했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 준비한 현금을 다 못 썼습니다. 이번에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약간 들어갈 때마다 다 밀리더라고요. 계속 손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오기가 생겼어. 마지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나머지 확 살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또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일단 시장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세가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 쪽에서는 버텨주는 게 일단은 하나의 좀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 또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조만간 오늘 내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뭐 공포와 탐욕 지수도 그렇고 네. 거기다 이제 미국의 지난주까지 3월 말까지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위축 요인들의 하나가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쪽 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게 CTA 펀드지 않습니까? 그 변동성 따라서 주식을 뭐 숏 포지션, 롱 포지션 예. 막 구축하는 쪽들. 예. 근데 그게 지난 3월 말까지 했을 때 거의 다 작년 2025년 4월만큼이나 많이 비워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선 공백 상태가 클 거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변화가 들어가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돌아올 수가 있는 시점까지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하게 되면 5천이 안 무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손이 안 저 나가.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밀리면 4,800까지 훅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나가긴 했는데 이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유가의 하향 안정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네, 사실 미국은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네. 그럼 펀더멘털로 봤을 때 우리 증시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좀 힘들 수 있고 네.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 차이가 그렇게 약간 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환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발표됐던 CPI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동향들도 보다 보니까 거기다 또 환율은 그것까지 겹쳐 있죠. 이제 우리 또 민생지원금 또 예. 네. 철포하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까지 있다 네. 보니까 그게 또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나. 물론 총 우리 GDP 규모에서 그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그 정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러 여파들이 일단 우리는 이를 외부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지급하는데 그 상대적인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약에 솔직히 미국도 사고 싶어요. 사고 싶기는. 근데 환율 때문에 못 사고 환율이. 있습니다. 예. 괜히 여기서 샀다가 약간 좀 안정만 나오게 되면 저희는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지금 주식을 사서 물론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보고 환율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예. 다 토탈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좀 짧게나 트레이딩도 해보겠다는 마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신경이 쓰여요. 5% 수익 났는데 환율이 3% 빠진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괜히 약간 평가손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 원화로 결정되는 거 보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수익은 본 것 같은데 어디가 누가 뺏어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같은 상황 쪽에서 또 단기 낙폭들로만 비교한다 그러면 1, 2월 달에 한 45%쯤 올라갔다가 20%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래도 탄력들은 한국이 낫겠죠. 회복하는 탄력을 탄력성은. 본다. 그래서 일단 집중은 한국 쪽에 하는 게 더 좋겠다.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변수만 없다고 하게 되면 둘 다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국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네. 우리 코스피가 8% 넘게 진짜 폭등 아닙니까? 네. 뭐 역대급으로 상승률로 따지면 한 두 번째 되나 본데. 그 무슨 개별 종목 흐름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약간 같은 업종 내인데도 종목별로 희비가 좀 갈리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제 네. 방산주 중에 네. 다른 거는 뭐 고만고만한데요. LIG 넥슨이 상한 것 같죠. 네. 그런 거는 또 어떤 논리였습니까? 네, 이것도 참 특이한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있는데요. 논리, 예. 네, 일단 고전에 먼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이번에 그
공격,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서로 발을 빼는 모습들, 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면 무기가 없대요. 예? 무기가 없다. 미사일이 없다. 서로.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저가형의 드론은 날릴 수 있겠는데 그거마저도 비싼 거 막 미사일이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확충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로 보는데 일단 저희가 미국 쪽과는 상관없습니다. 미국 그들 거 쓰겠죠. 예. 로키드 마틴이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도 만약에 그러면 중동 쪽에서도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관계가 이제 서로 그렇게 얽혀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미국 기지가 있다고 해서 타격을 받았던 주변 국가 같은 경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억울하면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 쪽에서는 뭐 사인해가지고 수출 계약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미국이 한 발 빠진 다음에 약간 잠깐 워워워 하고 우리 정비하는 과정 쪽에서 어제 보니까 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종전하게 되면은 방산 쪽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쌓아놔야죠. 언제 또 다시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격돌할지 모르다 보면 네. 피해는 내가 봤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나왔을 때는 다시 재고 쌓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성비 맞고 지금 급한데 빨리 우리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한국이 가장 큰 가격도 그렇고요. 네, 맞다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LIG 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시스템 이 3종 세트가 다 이번에 요격 대공방어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네.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또 국가 차원으로도 탄 뱅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탄들은 국가가 마련해서 하나에서 다 드론까지 예. 다 해서 아마 챙겨가겠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통합적인 재고 시스템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요걸 가지고 보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연결해서 같이 이제 세일즈도 해야겠다는 의미까지 같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도 뭐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개별적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나도 로봇주인데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봇 주다? 예, 귀신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지분. 무슨 말씀이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예. 회사가 있어요. 예. 이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어디 미국 회사인가요? 그걸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로봇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4월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는 할 만큼 했고 네. 옵티머스 가지고 한번 또 뿜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가치들을 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아직 보여주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또 가세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김민수 대표님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게 이 팩트인지 유머인지 구분이 힘든 그런 능력. 제가 지금 10년 넘게 알아온 김민수 대표 지금 오늘 얘기를 제가 지금 막 적응이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우리 머리쇼 모처럼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저분 누구지 아직 천하의 김민수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힘드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시청자분께서 꼭 한번 물어봐 달라 하셨는데 이거 저도 부담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 주요 산업뉴스 마지막 꼭지였는데 악의적 사실 유포한 증권사 고소했다고 삼천당이 뭐 요소는 어지간하면 고소 고발입니다만 어떻게 고소 고발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최근 주가 흐름 뭐 이유나 오늘 전망 해주시겠어요? 하면 그냥 패스할까요? 부담되죠? 부담은 되는데 드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용감한 네. 민수. 예. 왜냐하면 삼천당 제약이 올라올 때 제가 건드려 본 적이 단타만 한 2번 해봤기 때문에 단타만 2번 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올라와서 코스닥 시장을 그나마 방어해줬고 그나마 견인해서 그냥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서로 공방이 펼쳐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확신이 들었고 이거는 괜찮겠다 싶었으면 벌써 들어가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을 수 있는 얘기가 한정돼 있습니다. 또 그쯤 가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러면 회사 측에서 이제 강하게 나와서 지금 많이 나오는 의혹들 이거를 또 밝혀줘야 되겠죠. 근데 물론 바이오 특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뭐 미공개나 네. 또 뭐 비밀 협약 예.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얘기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복귀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주가는 고점에서 거래 터지면서 위쪽으로 쭉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혹시나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최근에 혹시 단타해볼까라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단타해볼까라고 하셨던 분들은 일단 단기 기술적 반등에서 좀 정리하고 다시 사태를 관망하시는 게 이 흐름들을 어떤 주도는 회사가 잡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주도가 잡아가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추세로 맞춰가겠죠. 그다음에 바이오주는 항상 추세 맞춰서 강할 때 맞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제가 바이오주 쪽에서 크게 돈도 벌어봤다가 크게 다 날린 적도 있어가지고 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냥 아주 검증된 쪽에서 제가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쪽 말고는 또 그것도 많이 못 꺼내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충격을 받은 만큼 돌아갈 때 그 정도 좀 부담 없이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SBS 비즈 채널이 그래도 이렇게 공영방송 이렇게 뉴스 채널들하고 붙어 있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살려주세요. 예, 예. 저도 살아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 회복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사실 이제 공매도 그 부분 쇼커버링 유입 때문에 올라왔다는 해석이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좀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월말 예. 윈도우 드레싱 예. 효과와 함께 약간 매물 공백 상태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나스닥을 보게 되면 완벽하게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어제 처음으로 200일선 안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200일선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려면 한 22,000 초반대까지는 안착해줘야 그다음에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짧은 변동성이 계속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EPS가 상승하는 구간 쪽에서 그리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쪽에서 또 금리가 인상 기조로 더 변하나라고 우려했던 시각들이 그게 빨리 끝남으로 해서 좀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안도의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은 추세로 돌아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추세는 다시 강화되는 국면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네. 그냥 다 끌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또 똑같이 한시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거보다는 저는 다음 주 4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거기서 바라보는 흐름들과 물론 그때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4월 말까지는 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충 보게 되면 여기가 사업부 쪽의 변화나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그래도 3월 달 그 난리통을 피는 상황에서도 수출 보시게 되면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수출 잘 되는데 환율이 안 움직이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그 변수에 따라서는 후행적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그런 얘기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네. 이전만큼 네.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그 상승률 자체는 이전처럼 기대하면 안 되고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긴 네. 하죠. 예. 모르는데 그럼 이번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어제 11%까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나 반도체나 모든 거 마찬가지로 기본 펀더멘탈은 갖춰져 있는데 네. 우려감 때문에 먼저 딱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심했다. 예. 그러다가 돌아가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고정거래 가격 관련된 쪽에서 1분기는 110%까지 올랐는데 2분기는 그만큼까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증가율 측면으로 보게 되면 꺾인다는 쪽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빠지는 요인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주가가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상승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딜 예, 것이다 예. 라고 증가율과 똑같이 보면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바닥 찍고 예, 예. 돌아섰을 때의 변화도 거의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단 여기서 이제 과거에 혹시나 반도체 쪽에서 멀티플을 좀 덜 주려고 했던 금리가 네. 올라가게 되면 멀티플을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번에 CT 리포트에서 나왔던 논리처럼 예. 그게 작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완전 저평가인데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거 저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잘 사셨다 생각하게 되면 가져가시죠. 뭐.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 상승세 예상됩니다. 5,602. 어제도 코스피가 8% 반등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세가 좀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고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1,129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4,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90만 3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4%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0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합권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6% 상승했거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에서는 12% 급등이 예상됩니다. 15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3% 상승 예상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 10만 2,200원 2% 오름세 예상되고요. 기아도 16만 1,300원으로 3.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만 7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있고 알테오제는 2.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500원, 삼천당제약 4.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8만 1,000원.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6%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59만 5천 원. 에이벨바이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즈는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6천 원. 리노공업, 니가캠바이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 호가는 31만 3,500원으로 1.7%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0시에 또 뭐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네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 저기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저 하루에 네. 좀 집중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날 이렇게 좀 짧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시간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요즘은 넥스트레이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많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넥스트레이드를. 예.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 심리를 더 펌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더 좋아 보이고 네.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3월 31일 날 마지막 날 예. 시장이 시가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1%가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삼성전자가 16만 5천까지 확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것까지 가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내일 더 빠지겠구나 싶어서 거기서 털리신 분들은 예.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19만 원대 이틀 만에 19만 원대, 20만 원대 막 진입을 시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 감각을 어떻게 좁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타이밍은 별로 이렇게 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이런 때 변동성이 커질 때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가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럴 때일수록 이러면 그래도 마지막 그럴 때마다 시세를 보지 마시고 네. 차라리 삼성전자 실적과 뭐 내용들 좀 장기적으로 파운드리가 어떻게 좋아지는데 막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이겨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게 되면은 계속 또 조금 있다가는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또 뭐 또 노무라나 또 네. 어디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높인다. 그럼 또 좋아 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시게 되면은 대응이 그건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될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근데 그때 또 놓치고 하시게 되면은 이게 중심은 내가 잡아야지 자꾸 시장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끌려다니게 되면 내 계좌는 한 6개월이면 다 녹습니다. 그냥 경험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지난달 그러니까 3월 달에 국내 상장 주식 회전율이 40%를 넘었었다. 네. 회전율이 40% 넘었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뭐 10주 가운데 4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손바뀜이죠. 손바뀜 네.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거는 그만큼 단타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그 일조를 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가 부끄러우셔? 뭐 각자의 시장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지.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사기만 하는 종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다고 네. 하더라도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만큼 불안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어제 좋게 본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사야지라고 하는데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러면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도 팔아버리죠 그냥. 네. 그런 마음들. 예. 그리고 또 다시 돌아섰다고 보니까 어제 판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이라도 사야지 그러면 다시 사는 마인드들.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회전율을 좀 높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게 그냥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스무스하게 같이 갔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되면 다 돈 벌죠. 저희는 항상 역방향입니다. 안 좋게 보면 팔고 올라가서 안정받았다 그러면 그때 사고 이거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계좌 한 40% 날아갑니다. 해봐서 그렇습니다. 네. 거의 쫄아서 팔았더니 그 다음날 급등했다 그러면 이제 안정받나 싶어서 사고 예. 팔고 사고 이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이거 지금 약간 패턴이 외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작년에 싸게 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지분을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뭐 그냥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저희는 그래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심은 안 좋을 때 사야겠다라고 마인드는 먹고 갑니다. 예. 근데 소지 안 나가요.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챙겨가시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 뉴스는 시장이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불안해서. 네, 거기서 이걸 가지고 뭐 우리의 교훈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하자 이렇게 잘하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섹터 관심 있게 보세요? 반도체 말고도요. 네, 뭐 반도체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예, 예.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성장주라고 하는 쪽들이 금리가 성장주.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는 밸류를 확 꺾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다 대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제 쉽게 올리지는 않겠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밸류들이 다시 차오르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조금 아까 한 50분 전에 아르테미스 이온과 이게 좀 출발했죠. 예. 성공했다 보니까 오늘 우주항공 쪽은 약간 세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셀온. 예, 세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는 건 반대.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약간 성장주를 불러일으켰었던 종목 중에서 로봇 쪽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좀 반응이 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쪽들도 좀 볼 때가 된 것 같고 그러면 현대차 그룹 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로봇 쪽 보시나요? 현대차도 좋죠. 근데 살려고 보게 되면 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간 타이밍은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지금 다시 사고 싶다 그러면 다 사지 마시고요. 약간 여기서 내가 오늘 뭐 안 사면 좀 뭔가 좀 찝찝해라고 하게 되면 요만큼만 사보시고 한 46만 5천 원대 여기가 이제 중요한 또 눌림목들이다 보니까 46만 원, 47만 원 그때 눌림목 될 때 그때 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현대차는 맞춰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흔들리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쫓아가면서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저희가 잘하는 게 조방원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 설비 예. 이런 쪽들도 모멘텀이 꺾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선이 좀 약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선 일부 종목이 어제도 마이너스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HD현대중공업이 EB, 그러니까 억울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뒤에 중간 지주사가 HD한국조선해양이 그 EB라고 하니까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면 현대중공업 걸 발행 같이 가다 보니까 왜 내가 빠져야 되지라고 하는 억울함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흔들린 거지 업황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오히려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은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쪽들은 그렇게 다 동반적으로 약할 때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좀 많이 빠진 쪽들이 엔진 쪽들. 예. 이쪽들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밀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들은 지금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르테미스 2호 저게 보니까 모처럼 나사가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 우주인 한 4명 되고 네. 그 달 뒷면을 한번 돌고 오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달 뒷면은 평생 못 보잖아요. 네. 예. 저도 뒤통수 못 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뭐 저렇게 되면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합니다만 진짜 저 나사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관련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관련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몇 개 소개해 보세요. 근데 그 기업은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4월 2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도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 가운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빠르게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8% 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 분위기만 봤을 때는 또 상승이 예상되는 국면이고 양시장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1%대 상승 흐름이죠. 5,551, 코스닥도 1.2% 올라갑니다. 1130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192,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7% 상승합니다. 90만 9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1.7% 상승합니다. 49만 6,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합니다. 40만 8,5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9만 4천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이상 올라갑니다. 140만 5천 원, SK스퀘어도 3% 상승하네요. 51만 8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9만 9천, 10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기아가 15만 8,500원으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4% 상승합니다. 지금 15만 600원, 그리고 15만 1,300원까지 올라가고 에코프로 BM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20만 4천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0.9% 상승합니다. 36만 3,500원, 삼천당제약이 4% 올라갑니다. 77만 6천 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5% 상승합니다. 59만 1천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좀 떨어지네요. 17만 9,100원. 코오롱 티슈진 1% 상승세고 리노공업은 10만 5,600원으로 0.9% 올라갑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상승 중이고 펩트론이 31만 4천 원으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로봇 쪽 움직임 좋아요. 지금 N로보틱스가 14% 급등합니다. 2,085원. 그리고 현대 무벡스도 11% 급등하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41만 500원으로 5% 가까이 올라갑니다. 뉴로메카, 유진로봇, 두산 로보틱스 모두 4%대의 상승세고요. T로보틱스가 8% 이상 올라갑니다. 19,670원, SPG도 6% 상승세고 오늘 ENM, 휴림로봇, KNR 시스템, 계양전기, 로보티즈 다 올라갑니다. TXR 로보틱스가 오늘 13% 급등하고 나우로보틱스도 21% 급등하면서 2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조선주도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4% 상승입니다. 28,250원 선이고요. 대한조선도 93,000원으로 3% 상승세. 한화오션도 2.3% 올라가고요. 대한조선, HD현대중공업 다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HD한국조선해양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로봇주 피지컬 AI 쪽이 사실 로봇 쪽이겠죠. 피지컬 AI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본, T로보틱스, 시메스, 현대오토에버 이게 다 로봇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봇주도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G 쪽도 좋습니다. 기가레인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도 20%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빛과전자 15% 급등세고 대한광통신, 요즘에 광통신, 광케이블 흐름 굉장히 좋잖아요. 상한가 이후에 오늘 또다시 올라갑니다. 12% 급등세, 이루원, 유비쿼스, 오이솔루션, 라이콤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황도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1,4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69억 원, 91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48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8억 원, 44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0원 90전 상승한 1,512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 또 빠르게 올라가네요. 예. 예. 환율이 아니 예. 웃지만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현 하는 총재나 차기 하는 총재 괜찮다 정도밖에 우리가 들은 게 없고요. 예.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면 되겠죠. 안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안 괜찮겠죠. 안 괜찮으니까 그러고 뭐 저거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겠지라는 말씀도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래요. 일단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괜히 10시가 이제 가까워 오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기도 하고 뭐 WGBI 뭐 이런 얘기도 기대감도 컸습니다만 오늘 또 국제 선물도 소폭이나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야 이게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그게 있네요. 아까 프리장에서는 무슨 3% 5% 이러더니만 막상 열리니까 그거 하는데 이게 한번 장이 한번 대차게 꺾이고 나면 그거는 있어요. 보면 그때부터는 이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 데일리 차트에 띄워놓고 보면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게 저항 역할을 해요 지금. 네.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 어디가 제일 지금 싱싱합니까? 어느 업종이? 아까 장전에 봤던 내용들이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예요? 저라면 예. 오늘 갖고 있었던 스페이스X 그 우주항공 쪽은 팔고 팔고 로봇으로 가는 네. 로봇으로 가는. 네. 아까 그 어떤 종목들이었길래요? 그 세론이 나올 만한 만했던. 우주항공 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들어간다. 거기 네. 좀 납품한다라고 예. 하는 쪽 보게 되면 뭐 스피어라든가 또 그런, HVM.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세아베스텔 지주가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이제 세팅하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세아베스텔 지주가 탄력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쪽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짧고 강한 것들이 움직이죠. 근데 그렇게 보고 오늘은 로봇 쪽이 그 흐름을 맞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쪽들의 분위기는 일단 현대차가 좀 주춤한다 그러면 오장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또 대응해 볼 거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보셔야겠네요. 지금 아침에 그 5,600선이 저항이거든요. 네, 쉽게 예. 못 돌파하는 자리.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도하다가 이제 빠르게 좀 주춤한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은 어제 달렸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제 과하게 달렸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10시에 뭐 무슨 이벤트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를 조금 이렇게 약간 고개를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혹시나 무리해서 뭐 매매하거나 뭐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때 그런들 봐서 약간 5천 오늘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5,450 정도 다시 뭐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종목들 이제 좀 사건 사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는 뭐 특정 종목을 갖다가 언급해서 그거 합니다만 저기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이렇게 네.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정리됐으면 싶어 가지고 한때 그 왜 엄청난 관심을 끌고 또 시세도 났던 DS 단석 같은 경우가 네. 금년 들어서 이 장이 6,300을 가든 그러고 나서 이게 5,000 근방까지 빠지든 할 것 없이 이거는 거의 뭐 심정지 상태처럼 주가가 안 움직여요. 네. 어떤 상황이면 이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겁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움직일 만한 업황이 일단 움직여야겠죠. 그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 회사는 정확하게 어디에다 넣어야 됩니까? 하도 뭐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 처음에 움직일 때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움직였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로도 움직였고. 예. 그리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사업이 많을 때는 매출 구조로 봐야 되긴 하는데 예. 매출 구조가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에너지라고 나오고 있고요. 글쎄. 배터리 리사이클이라고 또 한 30%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그때 무광 맞을 때 모멘텀이 좀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가 딱 변화가 지금 시점에 맞는다라고 움직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또 제사 활용 같은 경우도 이 회사를 사는 것보다 더 강하고 또 좀 움직임이 더 많았다. 그럼 그런 쪽을 또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횡보하게 되면은 그냥 뭐 거래도 봐서는 대응할 게 없다 그러면 없어야죠. 요즘은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트레이더로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LNF를 골라야겠죠. 예. 그게 더 좀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제가 저 종목에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예.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우리 같이 잘 익숙한 종목들도
이 장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와중에도 네. 별로 어떤 그 뭐랄까 주가 측면에서는 전혀 뭐 모멘텀이 없는 종목 같단 말이에요. 네, 오늘 카카오도 보니까 우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붙이고 사간다 뭐 얘가 살짝 뭐 단독으로 네, 나오긴 네. 했지만 변화가 없네요. 전 좀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혹시나 그걸 갖고 이제 뭐 이제 분봉부터 예. 거래 들어오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관심을 갖겠는데 예. 변화가 없네 그러면 이제 약간 또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은요. 요번에 유가 급등하면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때마침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를 움직였고 또 지금 LNF 말씀 주셨잖아요. 뭐 2차 전지 쪽 보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음극재, 양극재 또 아니면 뭐 셀 쪽.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 또 외국인들 수급까지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 앵커님 전기차 타십니까? 네. 아 그러시면 그렇구나. 원래 일반적으로 휘발유가 네, 질문이 이제 못 던지겠네요 제가. 왜요? 휘발유 타시던 하세요. 분이 예. 전기차를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1,800원, 1,900원 가나 보나 2,000원 갔네라고 하는데 가서 카드값 낼 때 보게 되면 합니다. 옛날에 유류비라고 했던 게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걸 줄여야죠. 내 월급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차 팔고 전기차로 안 갑니다. 한 쭉 지켜봤다가 2,0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바꾸겠죠. 그러면 전기차로 이제 바꿔야지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고유가가 좀 오래 되게 되면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약간 예측이죠. 전기차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근데 단적으로 유럽은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뭐 에너지 가격들이 다 비싸다 보니까 물론 전기료도 비쌉니다만 다른 에너지 가격도 다 비싸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온 현상이 돼서 테슬라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들은 전기차는 한 축인데 그거는 기대감이고 ESS로 좀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ESS는 그래도 무슨 에너지 이제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이건 뭐 신재생 태양력 뭐 풍력이건 다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중간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할 거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주축이 된다 그러면 그냥 ESS 쪽에서 그러면 들어가는 우리가 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LFP 네. 쪽 양극재가 LNF지 않습니까? 예. 음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예. 그럼 이 두 정도는 일단 모멘텀이 바닥할 때는 봐줘야겠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JP모건에서는 LNF 18만 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모습들도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너무 믿지 맙시다. 우리 아유. 김 대표도 뭐 아시잖아. 무슨 뭐 바이오에 매기가 떴다 하고 나서부터 나락을 가버렸는데 리포트는 예.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방송에서 요구하려고요. 방송에 그거 하려고. 아이고 그래요. 예. 오늘도 그러면은 뭐 자 성공 투자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 속에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추가적인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5,51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가까운 강세로 1,1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주 수급 주체는 양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0억 원에 달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1,45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35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78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6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디스플레이 패널,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하는 섹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그리고 판매 업체, 전문 소매 업종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에서는 N로보틱스가 상한가고요. 나우 로보틱스도 25%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4,450원. 계양전기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3% 오르며 8,020원. 사면이 14% 강세로 5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백스까지도 14% 가까운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29,350원으로 집계됩니다. 조선 섹터,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SNC스가 13% 가까운 오름세로 3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광이 7.4%, HD 현대마린엔진이 4% 가까운 강세로 거래가 74,200원이고요. 대양전기공업도 4.6%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6,400원, 반면 에이텀은 2.4% 약세 기록 중입니다. 통신장비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GTC 2016에서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꼽은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일부 종목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기가레인이 15.3% 강세, 이노인스트루먼트도 3.5%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소닉스가 7.5% 강세로 거래가 3,745원. 빛과전자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 기록 중입니다. 4.7% 오르면서 3,260원. 반면 오이솔루션은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또 미국의 유인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거래일 연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8.2%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44만 2천 원이고요. 현대로템이 8.3% 오름세로 20만 4,500원, 하나시스템도 4.7% 오름세로 거래가 14만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퍼스텍이 3.6%, 세트레가이도 1.8%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협력 또 기술 결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달 31일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마벨은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킹, 광통식 및 맞춤력 ASIC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양사의 협력은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서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의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와 함께 엔비디아의 NV링크 플랫폼에 마벨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엔비디아의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인 NV링크는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GPU만 연결 가능했으나 이제 마벨의 맞춤형 칩과 네트워킹 장비도 직접 연결하게 되면서 지난 GTC 2026에서도 미래 기술로 꼽은 광반도체 사업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양사는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협력도 공식화했는데요. 마벨은 광학 인터커넥트 분야의 강자로 엔비디아는 마벨의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인 차세대 AI 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보입니다. 이에 앞서서 엔비디아는 또 다른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의 기술 업체인 루멘텀과 코이런트에도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만 세 번째 투자가 된 셈인데요.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광통신 및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어서 당분간 통신 장비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는 조정 시에 다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 눈여겨볼 만할까요? 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미 급등을 좀 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쉬어갈 때 이제 에이스테크와 TFE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테크는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RF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 기지국 안테나와 중계기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물론 해외 통신사에도 납품 중으로 최근에는 고정밀 통합 안테나와 5G와 타랑통신 기반 통합 안테나를 개발 주력으로 자율주행 사업과 방산 사업으로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천 이후에 30% 이상 급등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 후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중으로 단기 제접권은 시가부터 해서 4,1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4,900원, 2차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TFE는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전문 업체로 데이터 센터형 소켓 수요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힙니다. HBF 공정용 실리콘 러버 타입을 소켓을 공급하고 있고 브로드컴의 광신호 기반 전송 관련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광반도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꼽힙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3월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급등 후에 최근 시장 조정과 함께 빠르게 지지력을 테스트한 후에 반등 중으로 단기 제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61,000원, 1차 목표가는 74,000원, 2차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5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와 함께 글로벌 우주 산업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AI 기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 핵심 변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의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딱 뭐 적절한 타이밍에 또 우주항공을 한번 짚어주시게 됐네요. 이게 지금 얼마 만입니까? 이게 54년 만이라네요. 사람 태운 우주선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달에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아폴로 11호 그때. 네. 예.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발사가 69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을 땅에 밟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뒤로도 몇 번 더 갔어요, 달에. 그래서 아폴로 프로젝트가 11호뿐만 아니라 17호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 17호가 마지막으로 발사된 게 1972년이었습니다. 72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류가 달에 간 지 거의 54년 만에 네. 다시 사람이 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구분해야 할 점은 첫 번째가 사람이 달에 갔다라는 말이 달의 땅을 밟느냐 아니면 달을 이렇게 지나쳐서 오느냐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예. 요번에 발사되는 거는 달에 사람이 땅을 밟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발사인 3차 발사 이후에 4차 발사 때부터 이제 인류가 정말 이제 달의 땅을 밟는 네.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69년, 72년 같으면 지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네. 흑백 TV 시절인데 네. 그 시절에 달에 그렇게 사람을 보냈고 네. 뭐 암스트롱이 그냥 뭐 내려오는 그거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했던 네. 그 시절인데 네. 그러고 나서 온갖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성조기가 그 바람도 없는 달에서 펄럭거리냐부터 해가지고 네. 저거 전부 주작이다 뭐 네. 등등도 있었는데 네. 왜 그 오랫동안 사람을 안 보낸 거예요? 돈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일단 첫 번째는 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러니까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에도 미국이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거의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그러니까 비중을 예. 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태워서 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아시겠지만 1969년에 들어간 아폴로 11호는 다들 기억하고 계신데 글쎄, 그 뒤에 발사된 거는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예, 좀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이제 사람의 땅을 밟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나서 과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의 어떤 그런 우주항공 경쟁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거를 이미 1969년 11호 때 처음 밟았을 때 증명이 됐는데 그 뒤에 발사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익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꽤 오랜 시간 동안 달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막심한 손해이고 유의미한 의미도 없는 게 어차피 달에 맨 처음 간 국가는 미국이라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 뒤는 꾸준히 이제 달에 안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달에 계속해서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네. 이게 또 관성적으로 달에 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또 기술 축적이 좀 많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다시 가는 것은 달에 가는 것이 사람이 다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류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보면 달에 대한 기지 건설이라든지 달을 식민지화 시키겠다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에 다시 달에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번 아르테미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사람이 기지를 건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테미스 1 때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달까지 보냈다가 왔어요. 아. 사람을 태운 거죠. 사람은 예. 없었고. 네. 근데 이번 아르테미스 2에는 달에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갔다 오는 거고 아르테미스 3는 이제 최근에 계획이 좀 바뀌었는데 지구 궤도에서 일어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도킹 네네. 실험이라고 이제 달로 내려가려면 그냥 우주선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달로 내려가는 우주선이 있거든요. 네. 그 도킹 실험만 하는 게 3번째고 이제 4번째는 실전 투입이죠. 사람이 정말 달에 가서 달에서 도킹을 한 다음에 달 표면까지 착지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나사에서 이제 그렇게 모처럼 일을 낸 건데 예를 들면 저 로켓이라든지 뭐든 저게 그럼 어디 로켓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스페이스X의 로켓이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달에 가는 네. 로켓 같은 경우에는 SLS라고 하는 로켓인데 예. 이제 여러 기업이 참여가 돼 있어요. 여러 보잉을 기업이? 비롯해가지고 로켓다인 해서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로켓입니다. 저기 우리나라 기업은 뭐가 하다못해 나사라도 공급했는지. 나사에 아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네.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50여 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르테미스 참여되는데 이게 주요국이 있고요. 비주요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예. 예를 들면 뭐 SLS 로켓을 만든다든지 어허. 아니면 이제 달에 가는 우주선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래는 루나 게이트웨이까지 뭐 예를 들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좀 그 일정이 바뀌어서 그런 주요국들이 예를 들면 일본의 작사 아니면 캐나다의 CSA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런 주요국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은 아니고 거기에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무슨 보조적인 역할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다누리호 예? 기억나시나요? 다누리호. 단우. 다누리호는 뭐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발사했던 건데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달 지형을 한번 훑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달 지형을 우리나라가 한번 훑어봐줄게.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다누리호를 보내서 다누리호. 네. 그래서 달 주변을 이제 돌게 만드는 탐사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탐사선을 보면서 거기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진에서 이제 지형을 이제 찍은 거 보고 아 여기가 이제 좀 착지하기 딱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미국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는 형태로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아르테미스 2호 SLS 로켓이 예. 달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이 조그마한 큐브 위성을 예. 하나를 이렇게 뿅 하고 사출하고 가는 뭐 그런 정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질문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여쭤봐야 되는데 그냥 이쯤 오니까 네. 그러면 이 이슈 갖고 얘기할 때마다 경제방송 경제 채널에서 늘 나왔던 종목이 스피어인데 네. 그거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얘기하면 스피어는 이번 프로젝트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만 몇 달러 올라 버렸네. 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스페이스X와 연관된 기업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와.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만들거나 우주로 가는 뭔가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로켓이든 위성이든 뭔가를 많이 만들 때 네. 부품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이제 재료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쓰는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철강을 그냥 이제 주조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예. 우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수천 도가 넘는 온도를 버텨야 되는데 예. 일반적인 철로는 그걸 버틸 수가 없거든요. 어허. 그래서 특수합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수합금을 만드는 기업들의 제조를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입니다. 아, 스피어가?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스피어는 특수합금을 직접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그 밑에 벤더들이 예, 있는 예, 거고 예. 그 벤더들로부터 특수합금에 대한 어떤 제조나 이런 부분들을 의뢰를 해서 특수합금을 만들어서 그러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겁니까? 사실 제조하는 기술보다는 매니지먼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스페이스X에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특수학금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 밴드 기업들이 오히려 그 기술이 있다 이 얘기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피어와 좀 되게 비교가 되는 기업이 그럼 스피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HVN 같은 기업 같은 국내에 있는 HVN 같은 기업은 특수합금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아, 예. 글쎄. 그런데 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페이스X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스펙의 부품을 네. 모든 특수합금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걸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했는데 네. 요렇게 이제 요 스펙의 부품을 여러 이제 기업들에게 종합을 받는 거예요. 예. 뭐 A라는 기업, 뭐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에서 요 파트 돼, 뭐 저 파트 돼 해가지고 요걸 합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피어에 대한 관점이 시장에서도 사실 좀 나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네. 직접 만드는 기술이 없고 매니지먼트만 무슨 기술이 있어라고 글쎄.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자는 어쨌든 벤더 1, 티어 1,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로 바로 납품되는 그 매니지먼트 기술 인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좀 스페이스X에 납품되는 기업으로는 HVN과 스피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개의 기업이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 묶이지만 좀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스페이스X 지금 이제 올해 상장 이슈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 IPO 관련된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예상 자금 조달 금액이 한 750억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 스페이스X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아마 그 이제 스페이스X 같은 예.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장이 처음 불거진 거는 지난해 12월부터 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에 대해서 가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올해 중순 빠르면 올해 6월 말 혹은 맞아요. 이제 3분기 정도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상장을 앞두고 지금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주관사들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한데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X가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크게 사업 부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는 사업이에요. 글쎄. 이 로켓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송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택배 회사입니다. 예. 우리가 로켓 배송하잖아요, 국방에서. 예. 얘네가 진짜 로켓 배송 회사예요. 예. 그래서 로켓을 이제 뭔가를 탑재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위성이라든지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페이스X예요. 예.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날 수 수익 있느냐? 구조. 로켓을 발사하고 싶은 국가나 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나라의 위성을 발사해 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위성은 그 나라에서 만들되 발사만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발사에 따른 수익을 버는 것이 첫 번째 사업 부문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나라 위성들도 발사를 해주지만 스페이스X는 자기네들 위성도 발사를 합니다. 그 자기네들 위성을 발사하는 위성 이름이 스타링크예요. 그게요. 그래서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주변을 돌면서 결국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국내에 있는 SKT나 KT나 LG 같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제 여러 기지국을 지상에 박듯이 네. 스타링크는 우주에다 기지국을 박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 구조도 그 통신 업체들과 똑같아요. 가입자가 생기잖아요.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네, 네. 생기면 그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요금을 받고 아하. 그럼 그 월 요금이 12개월로 곱하게 되면 그게 연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미국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용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용하고 있고 네. 가입자 숫자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1,000만 명? 네.
생각보다는 적네. 근데 이게 가입자 속도가 가파른 게 속도가. 작년 초에 네. 450만 명이었어요. 아, 예. 아, 2배 이상. 예. 네, 근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2달 만에 또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예. 어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타링크 가입자 속도가 늘어나고 있다. 저거 얼마 정도 드는데요? 비용이. 이게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월 요금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6에서 8?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네. 안테나도 구입을 해야 돼요. 네. 접시처럼 생긴 저. 예, 접시처럼 생긴 거. 그래서 보시면 저기 안테나를 통해서 그 실내에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좀 막 날아다니던데. 그거는 위성이 날아다니죠. 어? 위성이 날아다니는 거고. 아니 안테나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화면 몇 안테나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면 날아다니는 비행기 안에서 안테나를 탑재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안테나가 날아다니는 안테나는 그냥 방향만 바꾸나? 그렇죠. 안테나는 그 위성이 이제 이동하는 죄송해요. 거예요. 예. 근데 그 뭘, 안테나도 내가 비용이 뭘 듭니다. 봤나? 안테나도 비용이 들어요. 안테나도 예, 안테나 비용이 우리 돈으로 B2C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 반영구적이라기보다는 꽤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휴대폰 사고 나서 반영구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이게 스펙이 올라가면 안테나 이제 휴대폰도 바꿔야 되는 저희도 것처럼. 집에 그 셋탑박스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휴대폰을 또 오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한 휴대폰을 좀 그때그때 바꾸시는 분도 맞아요. 계시니까 그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테나가 아니. 날아다닌다는 건 또 처음 알. 그게 그렇게 즐거우셔? 그래서 아니, 좀 상상이 정리해서 더 말씀을 웃기잖아요. 드리면 스페이스X가 이제 그렇게 사업 부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160억에서 한 180억 달러 정도로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출액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유의미한 거는 에비타가 80억 달러입니다. 거의, 에비타 거의 한 마진율이- 50%? 예, 마진율이 매출의 50% 한 넘죠. 예. 근데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감가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 감가비가 안 들어갔다라는 말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위성도 많이 발사가 되어 있고 예. 로켓도 많잖아요. 예. 근데 요거를 전부 다 감가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허.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 자체는 80억 달러인데 예. 거기에서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면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하. 아니 지금 이게 얼추 미 정권거래위원회 이제 신청서 비공개 제출했고, 네. 저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대충 시장에서 보는 게 이 IPO로 조달하는 자금이 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규모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뭐 이 정도 회사 이렇게 줘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디 스페이스X뿐입니까? 여기저기 지금 굵직한 이 IPO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런 기억이 남고 이 대형 IPO가 보면 꼭 주식 건물에 나오더라고. 약간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 지금 아니면 돈 언제 확보하겠나 싶은 마음. 회사는 뭐 사실 걱정 없는데. 그러면 여기 IPO 하려면 또 다른 데서 뭔가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딴 거 팔아야 이거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방금 제기해 주신 부분에 네, 대해서 네. 두 가지를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많은 질문을 주세요. 글쎄. 저는 예. 뭐라 말하냐면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생각했을 때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상장이 얼마에 될지를 몰라요. 상장이 시가총액이 얼마로 시작할지를 얼마를 모르는데 몰라? 네, 근데 네. 거기에서 제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라고 예.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가 아까 750억 달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상장가액 대비 유통되는 물량이 5%밖에 안 됩니다.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750억 달러의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 큰데 예, 예. 스페이스X가 그만큼 압도적인 시가총액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통 가능 물량이 5%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풀리는 물량 자체가 적다라는 점은 네.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상장 이후의 흐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빨리 상장됐으니까 팔고 나와야겠다 네네. 혹은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일론 머스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번 상장이 돈을 조달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뭐
아닌 말로 이제 확 땡겨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스페이스X는 펀딩을 안 받아온 지가 꽤 됐어요. 2023년부터 펀딩을 안 받아왔었어요. 그 말인즉슨 2023년부터 유의미하게 자기네들이 현금 창출이 되다 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펀딩을 안 받고도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치를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다기보다는 충당할 수 예.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상장하는 이유가 뭘까? 자금 조달의 목적보다는 기업 가치 상승에 목적을 두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도 그런 시그널을 만약에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6개월이 뭐 보호 예수 기간이 풀리더라도 네.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기존에 있는 기관들한테도 이제 공모음 물량이 많이 안 풀리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도 하방에 대한 좀 지지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테슬라하고 무슨 합병설은 왜 돌아요? 이게 뭐 내년쯤에 합병할 수도 있다는 썰이 있던데. 합병설이 많이 돕니다. 사실 저도 1월부터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네.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글쎄 뭐. 이 사람이 예. 뭐 조만장자에 거의 가까운 예, 사람이긴 예. 하고 조만장자. 그거 아니 상장 안 하더라도 이미 자산은 충분히 많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 노리는 건 뭐냐라고 생각했으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기업에 대한 본인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력은 높습니다. 예. 지분율이 40%가 넘어요. 머스크의 지분율이. 네, 네. 지분율도 40%가 넘고 이제 의결권 포함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디에 약점을 가지고 있냐? 테슬라의 지배력이 낮아요. 아. 테슬라의 지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요? 10% 수준밖에 안 돼요. 예. 물론 여기서 보상 패키지를 이제 더 하면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보상 패키지를 하기에 허들이 높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스페이스X와의 합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테슬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스페이스X와의 합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거를 합병을 할 수 있냐?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할 수 있냐? 죄송합니다.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아진 상태에서 테슬라와의 합병을 해야 전체 합병 법인의 본인의 지배력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감히 추측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기차 이 합병설로만 갖고 추론을 한다면. 추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 합병을 원한다. 네. 그럼 테슬라의 주가가 높아지는 거가 그렇게 원하진 않겠죠. 머스크 입장에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죠. 스페이스X 시총이 커져야 자기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합병 이후 네. 만약 합병이 됐다 치면 합병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병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새 회사들이 모두가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회사라는 거는 이미 XAI도 합병을 했습니다. XAI. XAI도 네, 스페이스X와 네, 합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결국엔 하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스페이스X는 우주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예. XAI는 AI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AI인 거예요. AI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 AI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어디 구축을 하자라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테라핌 얘기 나오고. 테라핌 얘기 나오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하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고 예. 테라핌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 헤게모니는 우주 데이터 센터야 우주인 스페이스X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우자. 그럼 우린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도 만들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하면 자기네들이 AI 서비스인 그록이 있고 그럼 이 그록을 어디에 탑재시킬 건데 테슬라의 로봇에 탑재시키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림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점점 저는 테슬라와의 합병설도 네. 높아질 것이고 네. 만약에 스페이스X랑 XAI 합병 법인이 상장이 됐을 경우에는 상장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되고 그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된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예. 거기에 대한 목소리 혹은 설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테슬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그때부터는 시장이 너무 급변하게 돌아갈 거예요.
테슬라의 그때 사업적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데 네. 연초부터 보면 테슬라가 일부 테슬라 모델, 그러니까 차량 모델을 단종을 하고 예. 로봇 라인업으로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도 결국에는 예. 사업적으로 봤을 때 로봇에서의 얼마만큼 이런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도 주식 관점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어쨌거나 그 뭐 머스크가 그때 자기 말로는 그 막둥이 애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 했던 그때 이후부터 그 이전 머스크와 그 이후 머스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네. 올해도 그렇고 예. 내년에도 그렇고 이 스페이스X 우주 관련된 뉴스는 꾸준히 이제 우리에게 많이 접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네. 아마 저희 머니쇼에도 좀 자주 출연하는 그래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주 모실게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뭐 스피어가 그런 스피어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네. 오늘 정영훈이한테 처음 들었어요. 우리 뭐 대충 뭐 다 거달기식이잖아. 수박 거달기식으로 아니까. 아니 세트레가이도 사실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예. 있는데 이게 다만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이 우주라는 테마에 묶여 있긴 하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아하. 세트레가이 예. 좀 더 방산 쪽에 가깝다고 예,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이런 또 내용 심도 있는 내용은 다음번에 이제 좀 시간이 괜찮을 때 시간 관계상 아유, 뭐 우리 할 일까지 다 해주시네. 네. 근데, 자주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시간 보니까 우리 혼나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변동성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잠시 후 한 15분 정도 지나면 또 트럼프 연설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망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확신컨대 아마 직설에서 제일 바로 해설이 제일 충실할 것 같아요. 다른 채널보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